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은 참 축축 처지셨을 텐데요. 시장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상당히 지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우려감과 경계감이 반영된 개인의 강한 매도세가 지수의 낙폭을 끌어내렸는데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좀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들은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조정장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3월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실 텐데요. 그래도 이런 조정을 받는 장에서 우리는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여러분들을 다독여주고 이끌어주실 분은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 평소에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용쟁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비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죠. 다비드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이지만 또 연휴가 끝난 화요일이기도 하고 시장이 또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왠지 화요병을 앓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오늘은 화요병이든 월요병이든 뭐든 일단은 시장이 아주 그냥 정신을 좀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청자분들과 전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고민이 좀 많고 약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또 혼자서 방송을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써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했을 때 오늘의 이제 급락 부분들을 가장 좀 쉽게 만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서 상담들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전망과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1시간 동안 또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평소보다 조금 목소리도 다운이 되신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시장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나 넘게 빠졌어요. 오늘의 조정장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뭐 시장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지금 방송이고 뭐고 뭐 나가서 이제 뭐 소주 한잔 하고 싶은 그런 장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던 입장에서 단발적으로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대 너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이제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오늘 좀 더 시장이 좀 빠지면서 저도 좀 아쉬웠던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유로 시장이 좀 빠졌는지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증시 외 뭐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 번씩 좀 돌려보면서 뭐 그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증시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 마이너스 2.4% 정도의 하락률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4%대 이제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65개, 그다음에 하락 종목이 827개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많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이 128개밖에 안 나왔는데 하락 종목이 1198개, 그래서 거의 뭐 1200개 정도의 하락 종목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오늘 내 종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차가웠던 날이고 충분히 누구나 이제 또 많은 하락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6%, 그러니까 코스피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2.46%가 빠졌는데 코스피 1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8%,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갭이 좀 벌어졌어요. 방어가 좀 더 잘 된 상황이죠. 그다음에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17%인데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이 약간 좀 큰 탑 클래스 종목들은 그쪽 지수로 이제 다시 계산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3.47%. 종합 지수와 이렇게 이제 격차가 좀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잘 버텨줬는데 이 정도라면은 시장이 빠진 것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시장의 하락폭도 컸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좀 타격이 좀 더 크게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내 종목이 너무 많이 빠졌네 이런 거를 이제 좀 우려하고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에다가 포커싱을 맞추고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좀 더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포커싱을 맞춰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단 연휴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지난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시장이 이제 2월 달에서 3월 달로 넘어갔을 때 엄청난 하락세를 좀 많이 보였죠. 그러면서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투자자들이 과거에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거를 기억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공포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네. 최근에 우리 증시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뚜렷하게 오를 만한, 그러니까 뭐 유동성 장세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갈 만한 뚜렷한 이유가 좀 부족했었던 그 증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과거에 올라갔을 때랑 뭐 반대급부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라던가 이제 공포 심리들이 약간은 좀 더 투머치하게 약간 좀 그렇게 이제 납득할 만한 이유 정도를 주지 않고 이제 급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증시도 많이 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뭐 상해 종합 증시가 움직였었던 일봉을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뭐 우리 주변 국가들은 압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증시도 살짝 이제 조정이 들어가긴 했으나 이게 뭐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는 굉장히 좀 애매한 그 정도의 이제 좀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우존스, 그다음에 나스닥 혹은 뭐 이제 S&P 500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은 휴장이었지만은 이쪽에서는 이제 장이 좀 이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크게 와닿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상방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우리 증시가 오늘은 좀 너무 좀 과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뭐 우리 증시를 볼 때는 네. 항상 뭐 대장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는 또 상방의 흐름들을 잘 이어가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강보합권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은 부분들을 유지하고 마감을 했고 오늘 이 종목의 수급을 본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으나 외국인과 그다음에 연기금을 제외한 다른 뭐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견인해 나가줄 수 있는 이런 뭐 대장주들의 아직까지의 뭐 추세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급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증시에 뭐 오늘은 급격한 하락세가 나왔으나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구간에서는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지금은 너무 좀 과하게 예민하게 반응이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오늘 뭐 특징주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 코딱지만큼밖에 없었는데 사실 뭐 그런 종목들 안에서 올라갈 수 있었던 종목들은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은 뭐 이제 진단키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재택근무 관련된 뭐 언택 네,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교를 또 이제 못 가게 되니까 또 온라인 교육주들이라던가 과거에 올랐었던 종목들이 오늘 갭상승으로 떠서 이제 시작을 하고 네. 그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지금은 방역 관련된 이쪽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먼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패턴들을 봤을 때 코로나 백신이라던가 뭐 이제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랑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후발 주자로서 이제 과거에 움직였던 패턴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들을 좀 기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기술적으로 좀 한번 풀어드린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의 낙폭은 굉장히 좀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뭐 전고점대, 지지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대까지 아직 이탈이 된 상황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보여줬었던 과열된 구간들의 한 절반 정도를 그냥 좀 뱉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뭐 전고점대가 아직까지 이탈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
21선 여기 부근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뭐 3월달, 4월달 이때의 시장을 이제 우려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시장이 많이 어려웠지만 시장이 또 빠르게 반등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종목들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솔루션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또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쉼없이 달려온 것에 대한 또 뚜렷한 이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승을 조금 반납한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이 조금 시장이 과하게 반응을 한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추세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오늘 강의를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같은 하락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을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내일이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시장이 모든 증시가 이제 좀 종가 관리 흔히 말해서 이제 아래 꼬리를 좀 시원하게 달아주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네네. 때문에 아침장까지는 이제 불안감을 혹은 뭐 이제 좀 뭐 매도 물량들이 조금 더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내일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 증시를 뭐 차트 해석으로만 보는 거는 조금 좀 애매할 수가 있겠지만 항상 굉장히 기술적으로 정직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뭐 지지하는 타점이라던가 장기 평선에 이제 지지에 실패하고 아래쪽으로 밀렸을 때 급락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정직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내일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61선 과거에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저항 역할을 좀 했고 돌파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었던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773포인트 이쪽 기준으로 반등 여부를 좀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급락에 대한 부분들을 맞고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이 좀 잘 가다가 밀렸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이제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유 현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그쵸.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너무 섣부른 그런 추가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의 반등 타점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나와서 양봉을 붙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 만에 빠진 지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종목들이 아픔이 조금 더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올라갈 공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 종가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여유롭게 좀 대응을 하셔도 저는 뭐 이번 위기만 지나간다고 하면은 네.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또 좋은 장과 그다음에 좋은 우리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무조건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급락장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다비드님과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아까 네. 또 오늘 같은 경우 진단키트나든지 마스크주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코로나 네.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약주 같은 거는 안 올라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순환매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 순환매를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밀렸으니까 뭐 1%, 2% 조정이 네. 아니라 3% 넘어가고 4% 이렇게 막 내려가다 보니까 근데 오늘 오전장에 보신 분들은 사실 코로나랑 엮여 있었던 혹은 뭐 이슈가 같이 있었던 제약주들은 뭐 양봉의 종목들도 많았었고 상방으로 이제 좀 자리를 만드는 종목들도 네, 네. 많았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시장이 너무 급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이겨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약간 좀 또 뭐 코로나 백신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 더 힘을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제약주들의 순환매가 왜 나왔냐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적극적인 뭐 육성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큰 과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성장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극단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고 네. 확진자가 극단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마스크라든가 뭐 알코올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1차 방역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일단은 뭐 확진자가
순식간에 확 줄어들고 굉장히 좀 조용해진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이제 조용해지는 과정들을 좀 가지죠. 근데 네네. 그런 과정들을 기다리면서 제약주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그에 대한 역할들이 좀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뭐 투매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겪고 다시 좀 재차 반등하는 그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코스닥은 지금 뭐 특히나 코로나가 좀 붙어 있는 그런 제약주들이 다시 견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저는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네.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위기가 갑자기 또 다시금 불거지면서 오늘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아까 다비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충분히 다시 반등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급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종목에 대한 고민 아직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이 강의를 짧게 끝내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최대한 많이 도와드린다고 하셨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용쟁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채팅창에 참여하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종목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기억하자님이 남겨주셨고요. 대주산업 남겨주셨습니다. 2,220원의 보유 비중은 15% 갖고 계시는데 오늘만 10% 이상 마이너스를 보셨다고 해요. 대주산업은 다비드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제가 일단은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좀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암울해서 그런지 제가 원래 막 좀 웃으면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비드님 보조개를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좀 기분 좋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또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또 기분 좋게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뭐 아직 확인을 해보진 못했지만은 뭐 노란톡에 많이 힘들어요 죽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엄청 듭니다. 많네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은 시장을 급락은 다 같이 맞았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 생활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급락장을 100% 완벽하게 미리 사전에 방어를 하고 회피하는 거는 거의 뭐 저도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3월 달에도 그렇고 과거에 뭐 브렉시트부터 해서 뭐 그 트럼프 당선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북한의 뭐 6차 핵실험 시장을 급락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맞아요.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뭐 매수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급락장을 이겨내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오늘 한 번 맞은 급락을 뭐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이제 좀 아쉽게 끌고 가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 그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반적으로 내 종목들을 보면서 이게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살아있는 종목이냐 아니면은 추세가 좀 오늘 같이 빠진 건 맞은데 뭐 살아있느냐 이 정도는 이제 구분을 좀 할 줄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많이 밀린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도 뭐 장기 평선이라든가 매물대를 아래에 둔다던가 추세가 완벽하게 뭐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그림들이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도 상방의 상승분들을 토해내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아래 매물대라든가 장기 평선 혹은 이제 뭐 열려있는 차트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쭉 잘 이어지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더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이 좀 밀리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좀 그 회복을 하는데 아니면 다시 이제 시장이 좋아져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바닥에서부터 많은 상승률이 좀 나와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거래량을 그러니까 거래량이 절반이 아니라 좀 많은 그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네네. 뭐 종목들마다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종목들의 이제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이런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시장이 하락하면서 종목들이 다 같이 많이 빠진 거는 맞는데 이렇게 이제 평상시 나왔던 것보다 투매가 완벽하게 떨어져 버리면서 거래량이 거의 뭐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추세가 완벽하게 이렇게는 깨져 버렸죠. 네네. 이근에 만약에 뭐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려왔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이 나갈 때 시장의 상승률보다는
당연히 이제 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보이신다라고 한다면은 일봉에서 주봉으로 옮겨가시고 주봉에서 월봉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네. 좀 아쉽게도 얘는 일봉에서도 추세가 아래쪽에 계속 머물다가 더 이상 받쳐주는 공간이 없는 아래로 열린 차트가 돼버렸죠. 네네. 그다음에 월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종목들도 이런 좀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이 많이 빠지고 오늘 종목들이 다 같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죠. 이 종목을 홀딩을 하느냐, 아니면 손절을 하느냐, 아니면 타이밍을 봐서 2차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흔히 말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버티는 뭐 그런 전략을 세우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그 내가 시장의 급락을 모두 다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내일은 뭐 빠른 반등이 안 나오고 오늘같이 좀 루즈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현금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한 뭐 손절매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의 급락장을 굉장히 좀 많이 겪어봤는데 네네. 시장이 하락하는 속도에서는 종목들이 다 같이 따라 혹은 뭐 그 이상으로 빠르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시장을 땡겨주는 좀 수급의 주체들이 견인의 주체들이 따로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속도와 회복 속도를 종목들이 그대로 따라가질 못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좀 극단적인 예제를 보여드렸지만 내 종목이 아쉽게도 완벽하게 지금 이탈이 돼버렸고 오늘 그림이 너무 부담스러운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뭐 한 방에 그 매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나눠서 매도하고 현금으로 시장이 회복을 할 때 아니면은 시장이 내려왔을 때 반사익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로 같이 이제 매매하면서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일부는 손절시켜서 상쇄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물려 있는 종목들 이제 상세해서 좀 더 매도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지금 순식간에 우리 계좌에 발생한 손실들을 현실적으로 가장 좀 부담 없이 이제 좀 타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제가 뭐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모든 분들을 다 봐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급락장들을 겪어내고 이겨냈을 때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결단할 건 하고 그렇게 해야 그 이제 뭐 계좌라던가 포트의 회복이 가장 빠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같이 저랑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종목을 놓쳐가지고 다시 한번 좀 네, 짚어주실 수 알겠습니다. 있으시겠어요? 종목이요. 기억하자님이 남겨주셨던 대주산업이고요. 네네. 매수가는 2,020원에 보유 비중은 15%. 오늘만 10% 이상 손실을 보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종목이 채택이 돼서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제가 너무 딴 소리를 좀 많이 해서 중요한 죄송해요. 소리죠. 네. 일단은 대주산업이라는 네.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정책의 이슈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수도 이전 이쪽에 대한 이슈를 좀 같이 받고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인데 사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난번에 전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래쪽으로 음봉이 내려왔을 때 방금 올라갔었던 이런 내용들보다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그 움직임을 보니까 개인 쪽에서의 이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오히려 연기금 쪽이라던가 외국인 쪽에서는 이 종목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은 추세가 뭐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깨졌으나 약간 그 음봉이 굉장히 좀 과하게 나왔고 개인들이 이제 우려감들에 의해서 뭐 차익 매도라든가 아니면 빨리 좀 회피하려는 약간 좀 그런 좀 단발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이 어차피 위쪽에서 빠르게 손절 안 했으면은 손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거는 뭐 사실이니까 이거를 고점에서 뭐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막 자르고 매도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의 차트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와가지고 눌린다 하더라도 아래 구간에서 방어해 줄 수 있는 구간들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의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오늘의 음봉은 있었으나 거래량 큰 양봉 나오고 아직까지는 위쪽에서 과거의 저항대들이 받쳐지는 자리대까지 그 조정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받아들이면서 충분히 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뭐 1,600원 여태까지도 뭐 견디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급을 이어주고 그다음에 뭐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뭐 정책적인 이슈만 다시 한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뭐 아쉽지만 조금 더 힘내고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아쉽긴 하지만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다비드님이 대주전자 보기 전에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렸는데요. 내가 초보 투자자이다 보니까 내 종목에는 대응이 참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또 답답하실 텐데요. 다비드님에게 내 종목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용재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산 퓨어셀 한번 봐주실까요? 매수 후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비중 11%, 평단은 14,420원, 마이너스가 20%라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고 하세요.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그 우선주를 올려주신 것 같아요. 가격을 네, 맞네. 보니까 1, 5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그래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 많은 투자자분들께 저도 뭐 추천해 드린 적도 없고, 웬만하면 이제 뭐 세상에 종목들은 많고, 그 다음에 매매할 만한 뭐 테마주와 재료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굳이 뭐 우선주를 매매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아예 그냥 담아놓고 뭐 유동성이 적어도 나중에 나는 뭐 이제 좀 배당 느낌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듀산 퓨어셀은 움직임을 보면서 약간 좀 그 차익 매도를 위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주들을 잘못 매매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관심과 흥행이 좀 적어졌을 때는 주가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이거를 털어낼 만한 공간들과 그만큼의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좀 난처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좀 활발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니까 지금은 그냥 뭐 차트대로 기술적대로 이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듀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우선주 말고 이제 듀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 뭐 조정은 나왔지만은 뭐 전망하는 뭐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바닥에서 들어오는 이런 수급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이제 횡보하고 위쪽으로 찌르면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온 거는 이 종목이 잘못한 게 아니고 오늘은 시장이 어려웠던 그런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술적으로 일단 먼저 풀어드린다라고 한다면은 10,000원선까지는 이제 매물이 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000원에서 9,000원대로 떨어지면 이제 호가창이 좀 얇아지고 이제 좀 폭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이쪽 10,000원대에는 방어를 보통 잘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과거에 잡혀있는 이제 매물들이 좀 쌓여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은 흔들렸으나 자리를 잡아줄 때 다시 한번 위쪽으로 좀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오늘 내려온 거는 괜찮습니다. 조금 더 보시고 기다리시고 만약에 이제 이게 내려와서 10,000원대까지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좀 그 재차 문의를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노란톡 채팅방에 우울하고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하자 님도 답답해서 들어왔다고 하시고요.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 종목 때문에. 바로 그 종목은 엑스큐어입니다.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엑스큐어. 매수가 한 번만 다시 매수가가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12,000원이요, 전문가님. 12,000원이요? 네. 이거는 일단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볼게요. 이게 매수하신 자리가 굉장히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거의 뭐 지난 2015년도에 만들어놨었던 네. 전고점 여기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혹시나 2015년도에 차트를 좀 보고 접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전고점을 이제 막 거의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돌파했을 때 추가적으로 막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좀 네네. 보시다 보니까
전고점에 가까워지면 되게 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과거에 만들어난 전고점보다 주가가 아래쪽에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거는 저항대에 걸릴 가능성이 아직은 많이 남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뚜렷한 그런 그 공간이라던가 좀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고점 매수는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는 항상 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아니면 이제 추세선을 딱 그려놓고 이런 자리가 이탈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좀 스스로의 전략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거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좀 뭐 아니면은 이거는 좀 매도를 하시면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워낙 좀 고점이고 계속해서 이제 좀 그 아래쪽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따라오시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장기간 물려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고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좀 많이 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좀 현실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른 매매랑 계속해서 좀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가지고 이제 매매해서 수익금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거를 막 매수하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익이 날 때마다 물려있는 종목들 이런 거를 조금씩 좀 쳐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비중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시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대략 뭐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추가 매수가 혹은 뭐 계속해서 홀딩이 그 솔루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답답한 상황인 걸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점점 제거가 내 계좌에서 좀 제거가 되어야 내가 그 다음에 좀 숨통이 트일 텐데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실현을 좀 못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매매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몇 주씩이라도 좋으니까 던지면서 현금 확보하시고 일단은 좀 너무 물려있는 종목들을 좀 제거를 하고 정상적인 계좌와 포트폴리오를 만든 상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주식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다소 좀 아쉬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점에서 물려서 조금 오랫동안 많이 힘드신 상황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비드님 조언을 따라서 좀 적절하게 잘 똑똑하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종일 멘탈이 털린 주린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한미약품 38만 9천 원에 보유 비중 20%, 이분도 고점에서 물렸다고 하시는데 과연 회복이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한미약품은 또 이게 회복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근데 사실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시장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매매 방식이 좀 잘못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냐면은 그 매매를 하면서 혹은 방송을 하면서 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열린 차트 선취하는 방법들이라던가 기법들까지 다 알려드리는데 네, 이 종목을 맞아요. 만약에 최근에 매수했다라고 한다면은 점 상한가 보고 그 다음날 갭상승하고 올라갔을 때 단타 치려고 매수하셨다가 내려왔을 땐 그냥 방치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그 종목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주식의 매매에 대한 좀 기본서라든가 혹은 뭐 이제 공부를 좀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고 하면 뭐 합니까?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뭐 점 상한가 혹은 뭐 상한가 종목들, 여기 급등 반성한다고 종목들 남겨주셨어요. 이런 것만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네. 시장이 좋고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 막 시장에 많이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계좌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야속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일단은 좀 이런 쓴소리를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안 좋은 얘기는 하긴 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지금은 홀딩하고 뭐 지금 매도하고 자르는 것보단 기다리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상방으로 열려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한미약품이 다른 제약주들의 힘을 썼을 때 뭐 굉장히 좀 많은 사건 사고들도 나왔지만 계속해서 이제 소외되었던 구간들이 길어졌고 최근에 이제 또 좋은 뉴스를 붙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 거래량이 이렇게
이렇게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기다리시되 이 종목을 하루에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이제 그 상한가 이후에 또 들어갔었던 이런 잘못된 이런 매매 습관들을 계속해서 좀 복귀하시고 좀 반성을 좀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열공님 여기 채팅창에 다비드 전문가님이 따끔하게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반성한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이 늘 강조하시는 그 열린 차트 공부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서 공부하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용쟁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은요. 이번에는 대주주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넷마블 보유하고 계시고요. 11만 원의 보유 비중은 20%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넷마블은 또 어떻게 보라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제가 넷마블의 그 매수가를 듣고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재 넷마블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은 종목 상담을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요? 좋은 수익으로 뭐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매수 타점도 좋았고 뭐 사실 좀 약간 좀 자랑을 하시고 여기 싶으셔서 하지 않으셨나 이런 오늘 생각이 1, 2% 들기도 정도 하고요. 빠지기 시작할 때 네. 거의 매도를 해서 손해를 반으로 줄였다고 현금을 80% 확보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잘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뭐 이상적으로 잘하신 것도 뭐 맞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또 매수하셔서 수익을 잘 내고 있으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제가 상담을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잘하셨고요. 주식 잘하시고 충분히 인정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좋은 수익률들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넷마블은 뭐 이 종목이 그냥 지금 뭐 게임주들의 분위기라던가 뭐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빅히트엔터 상장이라던가 이슈와 재료 그다음에 현재 흐름은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추세가 깨질 만한 구간은 13만 8천 원 여기가 이탈이 되는 구간이니까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오늘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빠샤빠샤님이 남겨주셨고요. 반성합니다. 유진 언니 저도 혼나고 싶어요 하시면서 엔지캠 생명과학 남겨주셨고요. 15만 5천 원에 20% 신고가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15만 5천 원이시라고 하면은 뭐 당일날 뭐 급등하는 위치에서 매수하셨다가 뭐 추가 매수를 하신 건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살짝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좀 볼게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네. 코스닥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코스닥이 이제 8월 12일 날 한번 휘청하고 그다음에 한번 쉬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엔지캠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는 추세를 잘 잡아주고 있다가 최근 시장이 한번 흔들리는 구간에서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뭐 시장이 코스닥의 분위기를 좀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잘 흘러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21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20선 위쪽에서 지켜주다가 오늘 코스닥이 밀리면서 같이 좀 추가적으로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뭐 낙폭이라던가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좀 내려와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뭐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고 오늘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그대로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봉상의 차트도 아직까지는 뭐 아래쪽에서 방어를 해줄 만한 이런 위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뭐 이 시장에 빠진 이유 자체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좀 부담감들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방역주들이 한번 그 순환매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코로나 치료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거기에 대한 그 정부에서의 뭐 지원이라던가 기대 아니면은 뭐 여러 멘트의 발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결고리가 있는 제약주들은 하나하나씩 다시 순환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조금 더 지켜보시되 만약에 주봉상의 차트가 좀 불안해지는 구간이 11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이탈하고 부담을 준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문의를 하시던가 재차 상담을 받으시던가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은요. 이번에는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올려주셨던 혁이네 님이 올려주신 캠시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400원에 보유 비중은 15%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캠시스는 다비드 전문가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캠시스라는 종목은 제가
말도 많이 하고 또 종목 상담도 이어가다 보니까 그 자꾸 매수가를 좀 놓치는 것 같아요. 3,400원에 네. 15%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3,400원에 15%.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해서 뭐 매출액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도 크게 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모나지 않고 뭐 큰 성장은 없었지만 그냥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뭐 기업적으로 뭐 실적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얘가 이제 과거에 뭐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 엮였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이번에 갤럭시 연팩 행사 이쪽으로 이제 있었을 때는 좀 부각을 상대적으로 못 받았고요. 네. 혹은 뭐 이제 그 자율주행차 쪽의 이슈를 받았을 때도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 이 종목은 생각보다는 좀 상승 흐름들을 좀 덜 받았던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의 급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닥권에서 이제 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던가 그 장기 평선에서 올라가고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구간이고, 윗공간으로 이제 차트가 열려 있고 전고점까지도 거리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긴 하지만은, 추세가 깨진 거는 아깝지만은 이 종목이 뭐 장기 평선이 완벽하게 깨진다던가 아래쪽으로 차트가 열렸다던가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더 기다리시고, 저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대로 61선 기준으로 뭐 터닝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양봉을 돌린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한번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매수를 좀 한번 더 태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 약간 좀 텀이 좀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일봉상의 차트도 그렇고 주봉상의 차트도 그렇고 지금 뭐 크게 부담이 없어요. 주봉상에는 아래쪽에 방어를 해주는 이런 기술력들도 이제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나중에 좀 더 시장 상황 보면서 추가 매수를 좀 권장을 해드리면 좋겠고요. 네, 제가 지금 그 차트에 그 오류가 좀 생겨가지고 정확하게 그 가격은 제가 다음 문의 때 같이 봐드리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가 깨진 건 아니라고 이렇게 추세가 깨진 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차트가 열려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금 반등을 보여준다라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고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시청자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다음 종목 상담을 가봐도 될까요? 네, 뭐 지금 준비를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해 주시길 있으니까 바라겠고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우울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종목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용쟁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또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일신바이오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5,800원, 보유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는 도와주세요 님이 남겨주신 일신바이오 한번 봐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캠시스를 보내주셨던 시청자분께서는 만약에 이제 2차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네. 대략 한 2,700원 이하 쪽을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네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신바이오는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요즘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을 또 증설한다는 내용들이 그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슈화되고 있었는데,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부터 이제 동결기를 납품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부터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이죠. 거기에다가 이 종목은 혈장 치료 쪽에도 같은 이슈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음봉으로 안 밀렸어요. 꼬리가 달리고 양봉 유지하고 추세가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쉽게도 바닥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고 오늘 뭐 단타하시려고 좀 따라잡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손절가라던가 기준선을 명확하게 잡고 대응이 가능할 때 이렇게 이제 단타를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이제 갭상승을 보여주고 최근에 이제 같은 지점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지지 가격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가 이제 5,200원 선이니까 거기는 손절가로 칼같이 좀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내일 뭐 시장에 좀 분위기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이 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일신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신바이오가 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 뭐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관심 종목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세요, 제발. 이렇게 닉네임부터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진 앵커님, 너무 저 우울해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녹십자셀 5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40%.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조언을 꼭 받고 싶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녹십자셀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녹십자셀은 일단은 뭐 긍정적인 답변부터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방향성이 안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네.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그 비중을 보니까 좀 적은 비중이 아니라서 네네. 2차 매수보다는 저는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상의 차트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이제 한번 위쪽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네네.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그 뭐 단기적인 여기에서 만들어놨던 추세가 깨지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지켜줘야 되는 아래쪽에서 이평선의 추세까지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닥을 좀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들이 시장이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오는데 회복을 해줄 때는 내가 추가적인 대응 없이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너무 좀 우려하지 마시고요. 주봉상의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뭐 제가 가장 좀 좋아라 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패턴입니다. 저항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가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과거의 저항은 지지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오늘 같은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소폭의 이탈 이후에 이 자리에서는 돌려주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뭐 매수 관점에서는 좋아하는 자리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긍정적인 그 생각을 좀 가지고 더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 시리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제약주들의 순환매, 특히나 코로나 이슈가 붙어있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해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이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꼽아주신 것 같아요. 오늘같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다 회피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급락장을 겪어보고 가장 빠르게 이제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리스크 관리 노하우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의 수가 그러니까 뭐 100자리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안에서의 순환매를 계속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기 매매 좋아하고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난 급등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그 다음 순환매가 어떻게 나올지 골라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링크 받으시고 오늘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용쟁호투 다비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이쪽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친구 1부 용쟁호투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